안녕하세요. 창직 리포트 직업의 발견 임지연입니다. 창직 스토리를 듣고 있으면요. 생각지도 못한 아이디어를 어떻게 찾아냈는지 정말 신기할 때가 많은데요. 자, 오늘의 창직 스토리에서는 또 어떤 창직 팁들을 들을 수 있을까요?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창직 리포트 직업의 발견. 오늘의 출연자를 소개합니다. 호나우딩에도 감탄한 화려한 축구공의 마법. 한국을 종주국으로 만든 프리스타일 축구의 형제 우희용. 그의 성공 스토리 지금 시작합니다. 네, 오늘 소개해드릴 분은요. 축구 팬이라면 누구나 한 번쯤 만나고 싶으셨을 분입니다. 세계 청소년들의 우상인 묘기 축구의 황제라고 할 수 있죠. 한마디로 프리스타일 축구라는 분야를 개척하고 현재도 또 앞으로도 왕성한 활동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세계 프리스타일 축구연맹 우희용 회장이시고요. 또 프리스타일 축구 역시 창직의 길이죠. 역시 쉽지만은 않았을 텐데 또 스포츠 창직과 관련된 창직 팁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도움 말씀 주실 한국 스토리텔링 발전 포럼 김유석 대표도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제가 축구 프리스타일러라고 소개를 해드렸는데 저 같은 여성한테는 굉장히 생소한 분야이기도 하거든요. 어떤 스타일의 축구를 말하는 건지 백문이 불여일견이라고 한번 봤으면 좋겠어요. 네네. 네, 한번 보여드리죠. 네. 우와. 공에 이렇게 실이 매달려 있는 것 같아요. 오, 아, 예. 오. 몸에 테이프 붙인 거 아니죠? 와. 이야. 와, 멋져요. 와, 정말 대단합니다. 너무 멋진데요. 네, 감사합니다. 프리스타일 축구라고 했잖아요. 축구도 분야가 좀 나뉘어지는 건가요? 사실 여자들은 축구도 잘 모르는데 프리스타일 축구라고 하면 더 어렵기도 하고요. 네네. 아직은 좀 대중적이진 않은 것 같아요. 네, 우리나라에서는 뭐 냉정하게 얘기하면은 네. 대중적이지는 못하다고 할 수 있겠지만은 아는 친구들은 다 압니다. 사실. 예, 워낙, 어떤 식으로 접하나요? 네, 워낙 온라인상에서 예. 유튜브를 비롯해서 많은 인터넷에서 젊은이들의 뜨거운 열기가 세계에서 지금 올라오고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아마 젊은 친구들은 다 알고 있고 단지 기성세대라든지 또 축구에 관심이 좀 적은 사람들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아직 조금 인식이 약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예, 하긴 저희 AD도 그러고 TV에서 많이 봤던 분이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네네. 근데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좀 대중적이지 않고 외국에서 오히려 더 많이 알려진 케이스인가 봐요. 그렇죠. 아무래도 제가 이제 처음 한 25년 전에 한국 사람으로서는 최초로 이 프리스타일 축구를 개척을 해서 해외에 나가서 보급을 했기 때문에 아무래도 유럽에서 오래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유럽 젊은이들에게 더 많은 영향을 주었다고 할 수 있겠죠. 그렇군요. 네. 대표님, 스포츠도 분야가 굉장히 다양한 것 같아요. 이렇게 그렇죠. 기술별로 세분화된 분야로 많이 나뉘어지나 봐요. 네, 특히나 이 프리스타일이라는 이제 말이 어떤 형식에 구애받거나 기존의 어떤 관습에 이렇게 크게 영향받지 않고 자유롭게 한다는 측면에서는 그렇죠. 특히 젊은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그 매력적이지 않는가. 맞아요. 네, 그래서 이제 최근에 뭐 태권도 예를 들자면 품새와 겨루기라는 두 가지 크게 장르로 나누어서 세계 대회를 이렇게 운영하고 했지만 이게 이제 세계인들의 관심도 떨어지고 인기가 떨어지다 보니까 여기다 뭐 국악을 또는 힙합을 또는 뭐 아크로바틱 이런 여러 가지를 접목해서 굉장히 그 액티브하게 그리고 아주 흥미롭게 진행하는 걸 보면서 이 프리스타일의 이렇게 우리 창조자이신 우리 우 회장님이 역할이 이런 쪽으로 나가는데 큰 밑거름이 되지 않았나. 그래서 앞으로 아마 뻗어나갈 그 확률은 굉장히 이제 넓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네, 맞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선수 생활도 하셨어요. 근데 프리스타일 쪽으로 이렇게 방향을 틀게 된 어떤 계기나 과정이 있었던 건가요? 네, 있었습니다. 네. 저도 고등학교 2학년 때까지는 축구 선수 생활을 하다가 정말
제 인생에 큰 변화가 생겼던 계기는 네. 부상을 당하게 됐습니다. 아, 어디를 다치셨어요? 무릎을 다치게 돼서 네. 한 몇 년 동안 운동을 못하게 되는 그런 상황에 빠지게 돼서 어릴 때부터 축구는 오직 내 인생의 최고의 꿈이자 네. 제 인생의 하나의 목표를 세우고 왔는데 너무 실망스러웠죠. 그렇겠네요. 너무 힘들었고. 예. 그런데 대부분의 그 선수들은 부상 당하고 나면 그것으로 끝 이렇게 끝나고 마는데 맞아요. 아마 저에게는 남들보다 조금 더 다른 그런 열정이 더 있었던 것 같아요. 네. 공을 놓고는 세상을 살아갈 희망이 없고 네. 아무런 용기가 없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때부터 공을 가지고 이거 가지고서 꿈을 만들어갈 수 없을까라는 고민하면서 공을 놓지 않고 아마 내가 공을 세계에서 가장 잘 가지고 놀면은 그건 어떨까? 그렇게 되면은 또 나름대로 어떤 그것도 하나의 축구가 아닐까라는 네. 이제 그러한 생각을 또 가지면서 공을 놓지 않고 계속 열심히 하다 보니까 네. 새로운 세계가 펼쳐진 것 같습니다. 아, 그렇군요. 지금도 공을 꽉 쥐고 방송을 하고 계시고요. 네. 유니폼을 입고 있는 모습이 굉장히 잘 어울리시는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사실 운동선수가 부상을 입고 그러다 네. 보면 슬럼프에 빠지기 십상이거든요. 그렇죠. 그걸 극복할 수 있었던 어떤 계기라든지 특별한 마음가짐 같은 게 있었을까요? 우선 첫째는 축구에 대한 그 열정, 그 축구를 너무 좋아하고 사랑하고 네. 이 속에서 이 공 안에서 내 인생을 풀어가야 되겠다는 그런 어떤 집념이 누구보다 좀 강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열정이 오늘이 있기까지 네. 만든 어떤 그런 생각이 아니었나 생각이 듭니다. 맞습니다. 예. 제가 기사를 좀 검색하다 보니까요. 네네. 우리 안중근 의사는 하루라도 책을 읽지 않으면 입안에 가시가 돋는다라고 네. 했는데 네네. 회장님 같은 경우에는 30분 이상 매일 네. 연습을 꼭 하셨다고요. 네, 네. 그때 연습할 한창 배울 때는 뭐 하루에 7시간 이상씩 연습을 훈련을 했고 항상 그 어느 성공자의 뒤에는 비하인드 스토리가 있기 때문에 네, 그만한 저도 노력들. 보이지 않는 그 예. 뒤에 보이지 않는 어떤 그런 그 시간들이 바로 프리스타일 축구를 개발을 하고 또 세계에 보급하게 되는 그런 결과를 만들어내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아무래도 부상 때문에 좀 공을 가지고 노는 데 있어서 제약이나 네. 불편한 점은 없었을까요? 그렇기 때문에 앉아서 시작을 했고 네, 처음에는 서서 하는 그 자조차도 굉장히 부담스러웠고 네. 몸이 힘들었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처음에 앉아서 시작을 하고 그리고 또 누워서 공을 다루고 그리고 또 엎드려서 공을 다루고 네. 이렇게 하면서 그 부상으로 인한 다치의 그 부상 치료하는 시간을 잘 메꾸었고 잘 보냈고 네. 그럼으로 인해서 이제 몇 년의 시간이 흐르는 속에서 제가 프리스타일 축구를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몸 상태까지 이렇게 시간이 흘렀습니다. 네. 그리고 나서 그 이후에는 서서 하는 연기 또 이동하는 연기 이런 것들을 이제 업그레이드 시켜 나가면서 연구하고 개발하는 속에서 완성을 시켰습니다. 신체가 허락하는 한 네. 차근차근 준비를 해서 네. 발전시켜 나갔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대표님 사실 그 잘 나가던 운동선수가 이런 부상을 입게 되면은 굉장히 힘들어하잖아요. 네, 그렇죠. 사라지는 경우도 종종 봤거든요. 네, 네. 우 회장님 같은 경우는 굉장히 특이한 케이스인 것 같고요. 네. 실제로 그런 경우 굉장히 많죠. 그 뭐 세상 살아가다 보면은 네. 그 좌절할 때가 굉장히 많은데 맞습니다. 그때 그것을 이제 극복하고 성공한 사람들의 공통점은 그 간절함이 있느냐. 그렇죠.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기존에 하던 것을 못하게 된 것에 대한 실망보다 새로운 곳으로 나가려고 하는 그 간절함이 클 때 네네. 우리한테 어떤 탈출가 있지 않을까 싶은데 네. 제가 그 창직에 임하는 학생들을 이렇게 지도하다 보면 역시 간절함이 있는 학생과 없는 학생의 창직의 결과가 맞아요. 굉장히 다르다는 것을 여러 번 이제 보게 됩니다. 네. 그래서 제가 이제 우 회장님 하시던 그 역정을 이렇게 들여다 보면 굉장히 그 새롭게 출발하는 의지, 간절함 이런 것들이 굉장히 뛰어났고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하늘이 기다렸다는 듯이 이 프리스타일이라는 어떤 그렇죠. 그 아이템을 네. 또 주시지 않았나. 또 본인의 노력도 계시지만 그런 것들이 굉장히 좀 중요한 측면 같아요. 네. 최근에 우리가 좀 눈여겨볼 대목이 리듬 체조의 신수지라는 그 선수가 이제 은퇴를 했지 않습니까? 네. 근데 볼링 쪽으로 또 국가대표, 또 국가대표는 아니죠. 그 프로 볼링 쪽에 심사를 거쳐서
프로볼러로 이제 새 인생을 출발한다고 하는데 아마 신수지 선수의 그 간절함도 제가 만나보지는 않았지만 네. 굉장히 간절하지 않았을까. 그로 인해서 새로운 제2의 인생을 또 볼링으로 시작하는 게 아닌가. 그렇죠. 그래서 아마 또 신수지 그 선수가 제2의 또 우 대표님 같은 또 한 모습을 보이지 않을까 이제 기대도 해봅니다. 네. 사실 축구 지도자 경력 그리고 또 길거리 묘기까지 하셨잖아요. 네네. 거기다가 코치 생활까지 정말 많은 경로를 거치셨어요. 네. 고생을 정말 많이 하셨을 것 같아요. 고생 좀 했습니다. 네. 얼마나 네. 힘드셨어요? 네, 처음에 나가서 막연하게 외국에 나가면은 그래도 밥 먹고 살 수 있지 않겠느냐. 처음에는 제 직업은 먼저 찾아야 되잖아요. 네, 그렇죠. 네, 처음에 연마하고 기술을 한 5년간 연마를 하고 났는데 한국의 무대가 설 무대가 없더라고요. 네. 할 데가 없고 축구장에서도 그렇게 쉽게 하기가 어려웠었어요. 네, 그래서 한 번은 사고를 한번 쳤던 것이 네. 1988년도 올림픽 때 예. 여러 기관을 이제 찾아가서 사정을 해서 네. 그동안 5년 동안 갈고 닦은 실력을 한번 선보이려고 또 외국에 나가서 이 프리스타일 축구를 할 그런 계획을 세우고 있었기 때문에 이 올림픽 무대에서 한번 꼭 선을 보여야 되겠다는 그런 네. 이제 야망을 갖고서 대단하세요. 있었는데 결국에는 이제 기회가 안 오더라고요. 그래서 기회가 안 온다고 포기를 해. 그거보다는 네. 그러면 내가 만들어서 한번 해보자. 네. 그래서 열심히 이제 크리스찬으로 기도 열심히 하고 아주 세게 좀 하고 나가가지고 올림픽 그 무대를 제가 직접 걸어 들어갔어요. 허락을 받지 않은 채 들어가신 허락 거죠? 받지 않은 상태에서 들어갔는데 예. 저를 아무도 잡지를 못하더라고요. 네. 아무도 운동장 안으로 걸어 들어가는데 오. 처음에 이제 맨 입구에서 네. 종합운동장 그 지하철역에 내려가지고 걸어서 이제 그때만 해도 대통령이 이제 그때 폐막식에 오신다는 그런 얘기가 있었기 때문에 네네. 경계가 굉장히 삼엄했죠. 경비관들이 많이 있었고 경찰들이 쭉 줄을 서 있는데 일부러 제가 용기를 내서 그 가운데로 네. 서가지고 용기를 내서 속으로는 엄청 떨렸죠, 사실은. 엄청 뭐 일순간 티내지 않고. 네, 순간적으로 잡혀서 나올 수도 있겠지만 그걸 감수하고 가자. 예. 가서 걸어가다 잡혀 나오는 한이 있더라도 한번 도전을 해보자. 네네. 도전도 안 하고 포기하면 후회가 있지 않겠느냐. 네네. 그래서 용기를 내서 그 가운데 경비원들이 쭉 있는 운동장 들어가는 그 입구까지 예. 가운데 아주 아주 당당하게, 의연하게 당당하게 들어가는데 아무도 나를 못 잡아 세우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게 원래 너무 당당하니까 예정돼 있었던 걸로 알았나 봐요. 그러게요. 그 수수께끼는 아직까지 풀리지 않고 있고 수수께끼예요? 네. 결국에는 결승전 제가 공연을 다 하프타임 공연을 중간 공연을 10분 동안 다 마치고 나왔습니다. 와, 정말 대단하시네요. 역사를 새롭게 쓰셨어요. 네. 근데 이 프리스타일 축구라는 거가 익숙치가 않으니까 네네. 시작하면서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었을 것 같아요. 이해를 잘 못 해주는 사람도 있었을 것 같고요. 그렇죠. 네. 아무래도 이제 그랬기 때문에 국내에서 조금 제가 설 자리가 없었기 때문에 네. 축구 인기가 많은 유럽으로 나가서 제가 저희 그 갈고 닦은 기술을 외국인들에게 그 축구를 좋아하는 외국인들에게는 통할 수 있을 거라는 그런 네. 막연한 기대감 그거 가지고 나갔던 거죠. 어땠어요? 좋아하던가요? 네, 1990년도 이태리 월드컵 그때 이제 그 붐을 타고서 제가 나갔습니다. 나름대로 전략을 잘 짜서 네. 이렇게 평상시보다는 월드컵 무대에 그 세계에서 축구 좋아하는 사람들이 몰려왔을 때 그때 나의 가치를 보여줬을 때 나의 실력을 보여줬을 때 나름대로 제가 설 수 있는 자리를 좀 만들어낼 수 있지 않을까. 네. 내 일자리를 만들어낼 수 있지 않을까. 먼저 제 일자리를 만들어내야 되잖아요. 네, 그렇죠. 그래서 이제 월드컵 경기장을 계속 돌아다니면서 버스 타고 지하철 타고 다니면서 경기장 다니면서 경기 시작하기 전에 보여주고 또 끝나고 나서 보여주고 이렇게 하면서 제 유럽 프리스타일 축구 보급 전파가 시작이 됐습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네. 처음에는 정말 막연하고 그때 그렇죠. 이제 어쨌든 먹고 살아야 되는 어떤 그런 현실에서 네. 이제 유럽에는 그런 문화가 거리 아티스트들이 자연스러운 문화가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네, 맞아요. 사실 부담은 좀 적더라고요. 네. 처음엔 힘들었지만 그런데 먹고 살기는 했는데 네. 이제 여름이 지나고 가을이 지나고 겨울이 오니까 네. 이제 어떻게 해야 될까 대책이 안 서는 거예요. 네. 그래서 날은 추워졌고. 그렇죠. 이제 그러면서 어쨌든
겨울이라도 그렇게 많이 춥진 않으니까 겨울에도 이제 계속 이것을 거리 아티스트로서 해서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그러면서 이제 사람을 한 사람 한 사람씩 만나게 되고 사귀게 되고 또 축구 관련 그런 된 방송에서 저를 취재하게 되고 이렇게 이제 시작이 되면서 나름대로 명성을 서서히 얻기 시작을 했죠. 그럼 초반에 자발적으로 공연을 하면서 이제 뭐 수익이 생기고 그런 식으로 자리를 잡아가신 거죠. 거리 아티스트로서 시작을 한 겁니다. 와, 처음에는. 대단하십니다. 사실 한국에서는 그다지 사람들이 몰라줬는데 외국에서는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알아줬단 말이죠. 대표님, 그럼 외국에서 이렇게 프리스타일 축구가 낯선 분야가 아닌 건가요? 어떤 건가요? 그러니까 어떤 측면에서는 아마도 그 국민들의 소득 수준하고도 연결을 지어서 바라볼 필요도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지금 대한민국의 이 정도가 3만 달러는 아직 안 되지만 2만 달러 넘은 상태에서 이 프리스타일 축구가 이제 창직으로서 또 가치를 인정받듯이 그러한 어떤 사회적, 경제적 여건이 성숙되는 게 이런 시각이 이렇게 인정되느냐 안 되느냐 이런 차이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아마 선진국에 이미 진입한 유럽에서는 이런 프리스타일이 너무나도 새롭고 또 이제 그들의 수준에서 받아들이기에 아주 용이하지 않았나. 그런 측면에서는 이제 우리나라가 3만 달러 이제 향해서 가는 마당에서 이런 분야로 우리 청년들이 많이 창직의 길을 뚫었으면 하는 바람을 갖습니다. 그렇죠. 이제는 우리나라에서도 그 정도를 향유하고 즐길 수 있는 어떤 시각이 생긴 거잖아요. 하지만 처음에 시작했을 때는 반응이 별로 좋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주위 반응 어땠어요? 프리스타일 축구를 하겠다라고 했을 때? 처음에 외국에서 말씀하시는 겁니까? 국내에서요. 국내에서는 이제 알게 모르게 제가 해외에서 처음에는 고생을 많이 했지만은 나중에 12년, 13년 정도의 그런 시간이 흐른 후에는 제가 전략적으로 이제 홍보를 계속 해왔고 세계 무대를 가장 많은 문화의 영향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나라들만 다니면서 제가 보급 전파를 계속 했기 때문에 그런 그 결과로서 2003년도에 세계적인 축구 스타 호나우딩유 선수가 월드컵 이후에 가장 세계 최고의 스타로 떠올랐을 그때는 제가 이미 프리스타일 축구가 13년이라는 세월이 이미 흘렀을 때거든요. 보급 전파를 제가 시작한 이후부터. 그때는 이제 그 세계적인 회사들이 나서가지고 프리스타일 축구 컨셉으로서 광고도 많이 찍고 이제 그런 시대가 됐어요. 그렇다라는 것은 어떤 젊은이들의 세계적인 동향, 유럽에 제가 활동하고 보급하고 전파했던 그런 그 시장에서 젊은이들의 움직임이 굉장히 상당히 일어나고 있었다는 얘기죠. 그래서 프리스타일 축구란 컨셉으로 2003년도에 처음으로 호나우딩유하고 저하고 광고 촬영을 하게 되는 그런 과정을 통해서 굉장히 폭발적인 반응을 얻게 됐고 그때부터 급물살을 타게 됐죠. 사실 저처럼 축구를 잘 모르는 사람도 호나우딩유는 알거든요. 근데 그 선수가 회장님께 사인을 부탁했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랬었습니다. 일단 뭐 그 선수도 세계 최고의 스타이긴 하지만은 어차피 축구공 차서 경기를 하는 차는 거죠. 게 이제 직업이고 차면서 벌어먹고 사는 사람이고 저 또한 축구공을 차면서 벌어먹고 사는 사람은 똑같은 거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과연 축구공 앞에서 누가 얼마만큼 자기의 모습을 축구공 기질을 보여줄 수 있느냐 하는 것은 그것은 자기의 자존심이고 바로 그 앞에서 자기 자신보다 정말 저를 만나기까지는 호나우딩유 선수의 그 축구 프리스타일 축구 기술이 굉장히 수준이 높은 데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그만큼 자신감이 있었겠지만은 저하고 이제 우연히 배틀이 붙어지는 배틀을 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 이제 연출이 되는 바람에 불과 5분 만에 배틀이 붙은 5분 만에 이제 저한테 사인을 인정을 했군요. 인정을 회장님을. 축구공 앞에서는 그렇게 인정을 하는 그런 어떤 표시로서 저한테 바로 같이 가지고 놀던 공에다가 사인을 요청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프리스타일 축구에서는 아무래도 회장님이 더 사부님이다라는 생각을 했던 모양이에요. 그것이 발단이 되어서 프리스타일 축구가 유럽에서 또 세계적으로 훨씬 더 폭발적으로 인기를 누리게 되고 또 보급 전파에 탄력을 받게 되는 그런 과정으로서 시작이 됐죠. 그런 얘기를 조금 더 해볼게요. 회장님이 직접 개발하신 그 새롭게 개척한 프리스타일 축구가 세계 각국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쳤나요? 제가 이미 90년대 초반부터 인터넷이 시작이 되면서부터 저는 온라인 웹사이트를 만들어서 사이트를 만들어서 운영을 시작을 했거든요. 운영자를 두고서
그래서 우사커닷컴이라는 그런 이름으로 해서 프리스타일 축구 세계 최초의 넘버 1 첫 번째 그 사이트를 가지고서 운영을 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 속에서 이제 굉장히 많은 세계 인터넷이 가는 나라는 젊은이들은 거의 대부분이 그렇죠. 그것을 보고서 새로운 스포츠를 알게 되었고 그리고 또 따라하게 되는 어떤 그런 과정 속에서 어떤 제가 보급하는 어떤 그런 것들이 서서히 열매를 맺게 되는 그런 과정이 시작됐던 거죠. 굉장히 뿌듯하셨을 것 같기도 하고요. 아무래도 한국인이 만들어낸 그 새로운 직업이 세계 시장을 연 거잖아요. 그렇다라고 볼 수 있죠. 자부심이 대단하실 것 같아요. 네, 우리 국민 모두가 자부심을 가져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회장님 덕에 저희도 어깨 펴고 당당하게 자신감을 가져도 될 것 같은데요. 대표님, 그 우용 회장님의 경우에는 창직의 세계화를 이뤄낸 거잖아요. 앞으로 또 다른 창직이 세계 시장을 좀 열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저도 좀 놀란 것은 그 프리스타일 축구라는 게 우리나라가 세계 종주국이라는 그 표현을 쓰시더라고요. 네. 사실은 그것까지 몰랐습니다. 저는 프리스타일 축구가 딴 나라 선진국에서 이제 이미 행해지고 있고 이것을 우리나라에 도입하신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세계 최초로 직접 우리가 개척하신 그렇죠? 거죠. 축구의 종주국은 영국이지만 그렇죠. 프리스타일 축구는 한국이 종주국이다. 한국이죠. 이렇게 너무 멋진 표현 같고요. 또 사실이 또 그렇다는 것에 굉장히 한국 사람으로서 자긍심도 갖는데 우리 그 창직에 도전하는 청년들이 이러한 점을 좀 눈여겨봐야 되지 않을까. 일반적으로 창직이라고 하면 국내에서 새로운 직업을 창출한다라고 어떤 그 선입견이 있거든요. 근데 그러한 것을 세계 시장으로 문호를 열고 세계 최초의 창직을 한다라는 그런 관념으로 또 다가서는 것도 학생들한테 굉장히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렇죠.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정말 멋진 일일 거예요. 본인이 생각해낸 직업이 국내뿐만 아니라 세계 시장까지 개척한다면 정말 의미 있고 뿌듯한 작업이 아닐 수 없겠는데요. 자, 한국이 아닌 해외에서 더 인정을 받았잖아요. 어떤 점이 그런 메리트가 있었을까요? 왜 외국에서 더 인정을 받을 수 있었을까요? 아무래도 환경적으로 충분한 그런 환경이 이미 바탕이 마련이 돼 있는 그런 나라였기 때문에 좀 더 제가 그런 가치로서 인정을 받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첫째는 축구 문화가 유럽에는 굉장히 성행되어 있고 세계적으로는 가장 큰 문화로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그런 그 큰 문화 넓은 문화와 또 가치를 인정받고 있는 어떤 그런 축구의 그런 가치가 상당히 높아져 있는 그런 문화 속에 제가 들어갔을 때 바로 그들이 축구라고 얘기하는 그런 어떤 기술을 저도 어떤 고가치의 문화로서 인정을 받았다라고 할 수 있겠죠. 근데 공연이 매번 성공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실수한 적 있어요? 실수한 적 많이 있습니다. 어떤 실수하셨어요? 물론 뭐 대체적으로 큰 운동장에 가서 이렇게 실수하는 경우는 많이는 없지만은 이제 작은 무대에서 할 때 같은 경우는 환경에 이게 장소에 굉장히 제약을 받을 때가 많이 있으니까 그럴 때는 이제 저도 모르게 순간적으로 이렇게 떨어뜨릴 때가 있는데 뭐 그럴 때는 자연스럽게 이제 의도적으로 떨어뜨리는 어떤 그러한 것도 연기를 또 발휘하죠. 사실 실수가 아닌 듯하게 이렇게 넘어가는. 그리고 또 제가 하와이에서 한 5년 동안을 호텔에서 이제 공연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때는 그 프로듀서가 일부러 한 번 정도는 떨어뜨려 주는 게 그래요?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더 믿을 수 있게끔 해주는 그런 연기가 필요하다. 그래서 의도적으로 떨어뜨리는 그런 연기가 있었거든요. 근데 그 이후로 이제 제가 어디서 공연을 하든지 걱정을 안 했죠. 왜냐하면 일부러도 떨어뜨렸는데 한 번 정도 떨어뜨린 거는 제가 의도적으로 떨어뜨렸다는 그런 연기로서 소화해낼 수 있기 때문에 맞아요. 정말 프로네요. 프로니까 가능한 얘기들을 해주셨는데요. 해외에서 그렇게 인정을 받았으면 글쎄요, 저 같은 경우에는 그냥 그 해외에 눌러 있고 싶을 것 같아요. 굳이 한국으로 들어온다는 거는 고생스러운 길이잖아요. 왜 한국으로 들어오셨어요? 어려운 길을 선택했죠. 주위에서도 많이 또 그런 얘기를 하시곤 하시지만은 첫째는 저의 어떤 사명감이라고 생각했고 저희 아버님의 또 유언이 우리 나라를 위해서 제가 또 외아들이고 장남으로서 나라를 위해서 살아야 된다는 어떤 그런 또 유언을 남기셨고 또 저희 아버님께서 6.25 참전 용사세요. 그래서 또 어떤 국가 간에 대한 그런 마음을 항상 어릴 때부터 저를 교육시켜 주셨고 그런 것이 또 바탕이 됐고
사실 외국에서 프리스타일 축구가 번성이 되고 지금 이미 120여 개국에 보급 전파가 돼서 네. 세계 대회가 열리면 지금 70개국, 80개국이 모여가지고 대회를 할 정도로 와. 완전한 그 세계적인 스포츠 문화로 자리를 잡았는데 네. 그렇기 때문에 또 외국인들의 그 축구 열기가 높은 수준 높은 뭐 종주국의 나라 영국 같은 데라든지 네. 독일, 미국 이런 나라에서도 자기들이 욕심을 냈죠. 이 스포츠를 자기 나라화, 자기 나라의 스포츠로 가져가고 싶은 어떤 그런 욕심을 많이 부렸죠. 그 가치를 알아봐준 거죠. 네. 그러기 위해서 그런 차원에서 이제 저를 영입을 하려고 하는 그런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네. 사실. 네. 그렇지만 제가 태어난 곳은 대한민국이고 대한민국이고 제가 저희 부모님이 또 한국인이시니까 네. 제가 또 못다한 효를 외국에서 프리스타일 축구 20년 동안 보급하느냐고 장남으로서 외아들로서의 어떤 도리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 효를 다 생전에 못했기 때문에 그 효를 네. 우리 나라를 위해서 해야 된다는 어떤 그런 효도와 또 아버님께서 남기신 어떤 유언 그리고 또,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어떤 애국심. 네, 그렇죠. 네. 그런 차원에서 제가 한국으로 돌아와야 된다. 어려운 시간은 충분히 제가 감수하고서 들어와야 된다. 네, 그런 마음 먹고서 들어오게 됐습니다. 대단한 사명감을 갖고 이제 보급을 하고 계신데 프리미어리그 초청으로 공연하시고 또 후배 양성하시고 지금 세계 프리스타일 축구 연맹까지 여러 가지를 하시잖아요. 네네, 몸이 그렇습니다. 10개라도 부족하실 텐데 네네. 솔직히 네네. 어떤 분야에 좀 더 중점을 두고 있으세요? 지금은 첫째는 네. 우리 프리스타일 축구의 종주국으로 만들어서 좀 더 많은 영향력과 좀 더 많은 단체의 파워를 만들어서 네. 이 M5M이라든지 이런 그 세계에 공헌할 수 있는 어떤 기여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그런 일을 하고 싶은 게 저의 꿈이자 또 앞으로의 계획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그 올림픽 종목으로 선정되는 게 목표라고 들었어요. 네네. 네, 네네. 최종 목표에 대한 얘기해 주세요. 네, 우선은 뭐 우리나라가 종주국의 스포츠라는 어떤 새로운 시나리오 스포츠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 네. 이것이 이미 세계적으로 저변 확대가 돼 있기 때문에 저희가 한국인이 개발을 했고 또 한국인이 보급 전파까지 했다란다면은 네. 우리나라가 충분한 그 종주국의 자격이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프리스타일 축구가 종주국이라는 어떤 이런 그 자부심과 긍지와 자부심을 통해서 젊은이들에게 또 꿈과 용기가 되어줬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네. 네. 회장님의 경력이나 노하우가 증명을 하겠지만 그래도 한 가지 좀 팁을 좀 말씀해 주신다면요. 우리 회장님에게는 사실 팁을 드릴 게 없고요. 제가 또 배울 게 더 많은 것 같은데 굳이 좀 하나 강조하자면 지금 하고 계시는 좋은 일 있지 않습니까? 세계적으로 이제 굶어 죽는 그 영양실조 아이들을 보살핀다는 그 M5M 뭐 이런 이제 운동에 대해서 좀 더 이제 더 매진해 주셨으면 하는. 그래서 이제 단순히 창직을 넘어서 네. 이 창직을 하는 사람이 세상을 구원할 수도 있다라는 그런 이제 선한 측면 이런 것들을 더 강조하신다면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으로 더 창직의 모습이 다가서지 그렇죠. 않을까. 단순히 돈벌이를 위한 그런 모습이 아니라 네. 선한 사람으로서의 어떤 사회적 포지셔닝 이런 것도 굉장히 좀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맞습니다. 궁극적인 꿈은 정말 그 어두운 곳에 빛을 주고 싶은 어떤 그런 마음을 가지는 것이 네. 뭐 올림픽 종목을 만들어 나간다든지 또 종주국의 스포츠로 일을 해 나간다든지 이런 것은 다 어떤 중간에 수단이자 목적이고 궁극적으로는 어떤 그것이 제 일. 인생에 네. 많은 어두운 곳에 희망을 줄 수 있고 불씨를 불어넣어 줄 수 있다면 그게 가장 인생의 보람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네, 축구공과 함께 세계의 빛을 밝히고자 하는 회장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가슴이 좀 따뜻해지는 것 같았고요. 또 프리스타일 축구의 종주국 국민으로서 자부심을 느끼는 순간이었습니다. 자, 오늘 도움 말씀 주신 김효석 대표 그리고 우희용 회장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창직 리포트 직업의 발견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창직을 하는데 가장 어려운 점 중에 하나가 자금 지원 문제입니다. 연말로 갈수록 정부 정책도 뚜렷해지고 있고요. 그리고 신용보증기금을 비롯한 기관에서도 창직자에게 지원을 해주기로 협력하겠다고 했으니까요. 창직을 꿈꾸는 여러분들 지금 도전하시는 게 기회일 것 같습니다. 저는 다음 주에 또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